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1615년에 출판된 돈키호테 이권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붙어 있는 레모스 백작에게 바치는 헌사를 이야기하면서 세르반테스와 일본에서 온 사절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들이 일본을 출발해서 멕시코와 스페인 그리고 이태리를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스페인의 남부 세비야 근처 꼬리아 델 리오라는 작은 마을에 몇 명의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지금도 스페인에서 합본이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주라는 점을 말했고요.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기에 남은 사람 중 일본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조선인이 남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발굴된 몇 가지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서 그가 조선인일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이런 사무라이 일행에 대한 자료는 세비야의 고문서 보관소에서 먼저 발견됐는데요. 1862년에 이 자료가 세비야에서 발견됨에 따라서 당시 프랑스 파리에 주재했던 일본 대사가 세비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세비야 시에서 기록한 자료뿐만 아니라 일본어로 쓰여진 편지 등 사절단이 가져온 자료들이 발견됐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약 250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그 이후 특별한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다가 1992년 말하자면 신대륙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세비야에서 세계 그 엑스포가 있었는데요. 당시 일본의 그 나루히토 왕세자가 직접 방문해서 사절단의 일본 쪽 대표였던 하세쿠라 스리나가의 동상을 제목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에서도 하세쿠라 스리나가의 자료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양국 간, 정확히는 양 지역 간, 즉 일본의 센다이와 스페인의 그 꼬레델 리오 간 교류가 시작되고 지금도 꽤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세쿠라의 후손이 그 사무라이 복장을 입고 거리를 행진한다거나 학회나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여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스페인을 방문하는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직접 꼬레리오를 여행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이런 교류 덕분에 더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고 연구소와 책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나온 자료들을 통해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스페인과 일본에서는 합본이라는 성을 쓴 첫 번째 사람으로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647년 4월 27일에 나온 이 지역의 그 병적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꼬레델리오 마을의 뇌바 거리에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후아나 베니테스라는 여인과의 사이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두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들 이름은 안토니오 로드리게스 삽본, 그리고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삽본, 이 두 사람입니다. 1668년의 자료에 따르면 아들인 안토니오 로드리게스 삽본은 아나 데 오헤다라는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인 첫 번째 합본의 주인공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합본의 나이가 59살일 때 아들 안토니오가 결혼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말하자면 바르톨로메와 후아나와의 결합으로 안토니오를 낳고 안토니오는 아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뒤로 합본이라는 가문이 형성된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합본, 즉 일본이라는 성은 17세기 말까지는 18명, 18세기에는 80명까지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스페인 내 합본이라는 성의 시조일 것이라는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이라는 사람과 밀접한 인물이 함께 발견되는데요. 바로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라는 사람입니다. 스페인을 잘 보면 이 사람은 1617년에 아나 마르틴이라는 세베 출신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과 딸을 두었고요. 아들은 프란시스코 꼬리아라고 1618년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딸 프란시스카 꼬레아는 1624년에 태어났고요. 한편 1633년 10월 25일에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꼬레델 리오의 솔레다라는 암자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들 프란시스코는 14살, 딸 프란시스카는 9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을 언급한 자료에 앞에서 우리가 합본, 즉 스페인 내에서 일본이라는 성의 첫 번째 인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주 특이하게 보입니다. 언급한 1633년 10월 25일자 자료에 따르면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이라는 이 사람은 고아였다고 되어 있고요. 당시 24살이었고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의 사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9년 후인 1642년에 작성된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라는 사람의 유언장에도 다시 이 합본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유언장의 집행자로 그 꼬레아의 아내 아나 마르틴과 함께 이 사촌, 그 합본이라는 인물을 지명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의 아들이 1668년에 결혼한 것으로 볼 때 이 자료가 작성된 1642년에는 이 사람이 결혼하기 바로 전쯤 되는 시기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의 식구들과 함께 이 합본이라는 사람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점검하고 연도들을 대조해보는 과정에서 현재 스페인과 일본에서 말하듯이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이라는 이 사람은 스페인 내에서 합본가의 첫 번째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정작 그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선 앞에서 언급했던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라는 사람에 대한 1633년 10월 25일자의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 그는 24살이었고 고아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그가 태어난 해를 역산해 보면 그는 대략 1609년에 태어나야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그의 아들 안토니오 로드리게스 합본이 결혼한다는 1668년에 그의 나이는 59살이었으니까 연도가 구체적으로 나온 이 두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다면 1609년쯤 그가 태어난 것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가 1609년에 태어났지만 일본의 사절단이 1613년 10월에 센다이에서 출발했고 스페인 땅에는 1년이 지난 1614년에 도착한 것이라고 볼 때 그가 태어난 1609년과 1614년간의 차이가 너무나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4살 정도의 아이가 태평양을 넘었던 산후안 바우티스타라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넘었던 180명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당시 4살의 아이가 유럽에 가는 배에 탄다는 이유도 없을 것이고 또 그 어린아이가 길고 위험한 여행을 한다는 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단서를 찾게 되는데요. 바로 그가 고아였다는 것이죠.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의 이름 및 나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성이 다른 24살의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이라는 사람이 들어있고
그는 고아였고 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고 쓴 이 사연이 아주 중요하게 보입니다. 어렸을 때 부문을 열었다는 고아를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사촌이라는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가 데리고 살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런 관계가 맺어졌을까요? 말하자면 어째서 일본 사람도 아닌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은 스페인 내 합본이라는 성의 시조가 되었고 어찌해서 그 꼬리아라는 성을 가진 사람과 같이 살았으며 또 이 꼬리아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꼬리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스페인이나 이태리에서 그 꼬레아라고 하는 성은 전통적으로 있어 왔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있었던 성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CORREA가 되겠죠. 그래서 꼬레아 해서 우리가 이제 KOREA의 코리아 한국은 R자가 하나지만은 여기서 그 성으로 할 때의 그 코레아는 중간에 R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코레아라고 하는데요. 사실 서양의 성이라는 게 집안에서 전통적으로 세습되어 오는 직업을 뜻하기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스페인과 이태리에서 보이는 코레아라는 성은 가죽을 다뤘던 그러한 집안의 성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안토니오 꼬레아라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즉 유럽에 처음으로 나타난 조선인 이름이 안토니오 꼬레아였는데요. 그의 그 뒤에 있는 꼬레아도 지금 그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꼬레아의 꼬레아와 같이 알이 두 개로 되어 있었던 말하자면은 스페인과 이태리에서 전통적으로 쓰고 있던 그 성을 붙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유럽에 가게 된 조선인들이 꽤 있었을 텐데요. 이 중에서 안토니오 꼬레아라는 인물은 그 프란시스 까르레티라는 사람이 여행기를 씀으로써 공식적으로 확인된 유럽에 처음으로 나타난 조선인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꼬레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다시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꼬레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합본이라는 성을 단 경우와는 달리 스페인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꼬레아라는 성을 이 인물은 다루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을 꼬레아라는 성을 가진 스페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말했듯이 스페인 내의 합본이라는 성의 시조를 알려진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과 같이 살았다는 점이 우선 이 사람이 조선인일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앞에서 언급한 이태리 피렌체로 간 안토니오 꼬레아의 경우와 같이 꼬레아를 현재의 성인 R이 두 개인 성으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조선인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말하자면 세례 명부나 거주지 등록 자료를 작성할 때 합본이라는 성은 스페인 내에서 없는 성이니까 그냥 합본이라고 썼겠지만은 또는 뭐 국적의 표시로 썼겠지만은 꼬리아는 현재 있는 성을 그대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사실은 당시 나라임은 조선이니까 서양 사람들도 조선을 표기할 땐 그 비슷한 발음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과거부터 불러왔던 대로의 꼬레아라고 불렀고 거기에 남성인 경우는 꼬레아노, 여성인 경우는 꼬레아노라고 불렀던 게 사실이죠. 한편 이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라는 인물에 대한 앞에 기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617년에 결혼했고요. 1642년에 유언장을 썼다고 했는데 이 기준으로 봐서 그의 대략 출생 연도는 1584년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98년까지 계속됐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일본으로 끌려온 소년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본다면
이때 끌려올 때의 나이는 대략 10대 중반, 그러니까 14살, 15살 정도로 계산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나이쯤 되는 조선의 소년 소녀들이 일본으로 많이 끌려왔죠. 일본 상인들은 데려온 사람들을 포르투갈 사람들이 주도한 노예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꼬레아와 바르톨메 로드리게스 합본 간에는 대략 25살 정도의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요. 자료에 쓰여진 대로 사촌간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부자간의 차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 간의 사촌이라는 관계가 성립됐을까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리고 왜 스페인 사람에게 합본이라는 성을 붙였을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추측해 봤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스페인 출신의 고아가 당시 일본으로 가지 않고 남은 일본인의 양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꼬레데 리오라는 마을에 고아로 남은 아이를 사들던 중 나이가 있었던 일본인이 양자로 삼은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아버지의 출신 나라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이런 가정이라면 일본 사람은 꼬리아의 성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많았을 것 같고요. 그의 양자인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합본과는 사촌권이라는 관계도 설정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바르톨로메 로드리게스 꼬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정리됩니다. 1584년경에 조선에서 태어났고요. 10대 중반에 일본에 끌려온 소년이고 나이 30살쯤인 1613년 선교사들과 사무라이들로 구성된 사절단의 일원으로 유럽을 향했고 돌아오는 길에 스페인에 남았는데 그게 1616년과 17년 사이였고 1617년에는 아나 마르티나라는 스페인 여인과 결혼했고 이듬해인 1618년에는 아들 프란시스코를 낳았고 그 다음에 딸 프란시스카를 그 이후에 낳았죠. 함께 스페인에 남았던 일본인이 스페인 출신 어린 고아를 양자로 삼고는 바르톨메 로드리게스라는 아이에게 합본이라는 국적을 이름 뒤에 붙여주었고 이후 이것이 성으로 삼았던 것과 함께 이 조선인은 동일한 이름 뒤에 꼬레아라는 국적을 붙였고 그것이 이 지역의 여러 자료에 남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합본이라는 성을 갖게 된 고아가 결혼을 할 때까지 꼬레아라는 성을 가진 이 조선인은 함께 살았으며 합본 성의 고아는 결혼 후에 아이들에게 합본이라는 성을 부여했고 조선인은 그의 아들과 딸에게 꼬레아라는 국적이자 성을 붙여줌으로써 현재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본이라는 성은 원래 스페인에 없는 성이니까 특이하게 드러나지만 꼬리아라는 성은 기존 스페인의 성인 꼬레아와 같이 쓰게 됨으로써 성 자체가 묻혀버리게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글쎄요. 여러 자료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오래전 먼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추측들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절단의 일부 몇 명이 일부로 돌아가지 않았고 스페인 남부 세비야 근처 꼬레델 리오에 남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간 발견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합본이라는 성의 시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고 스페인 사람이었다는 점과 오히려 그와 함께 살았던 꼬레아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조선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어서 설명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